부역대 신평초 네. 처음 듣는 말인데요. 이게 뭐 이게 앞글자 같은 그런 말인가요? 네네. 아, 네, 그렇군요.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네.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아, 오늘 하나씩 떼볼까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역, 그다음에 대, 그다음에 신, 평, 초. 그래서 부역대, 신평초 많이들 쓰시는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평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상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거 눌러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계속 미는 시리즈죠. 태평로 아파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와주신 IMTV 김혜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태평로 아파트 이야기 좀 이어가 볼 건데요. 태평로 지역 아파트는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요. 네. 이미 이제 천지 개벽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신축 위주 신흥 주거 타운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일단은 좋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평로 아파트는 도심 핵심 입지의 편리함과 신축의 쾌적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고가치 주거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심 접근성으로 본다면 태평로를 경계로 남측에 위치한 단지의 경우 대구 중심으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인프라가 좋아서 높은 가격대 6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태평로의 유일한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 조경이 아름다운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태평로의 대장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대구역 제1풍경채, 태평로에 가장 먼저 입주한 터줏대감 대구역 센트럴 자이, 힐스테이트 대구역은 거래량도 많고 이미 저점 대비 상승을 한 단지들입니다. 태평로 북측 철길 너머에 있는 고성동 쪽은 단지의 방향이 철길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중심으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도 해서 가격 또한 5억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대역이 신설된다면 이러한 단절을 해소하고 고성동 쪽에서 달성공원역과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의 상가를 이용하기가 더욱 수월해지겠죠. 종합적으로 볼 때 태평로 아파트는 대구 도심 내에서 편의성과 주거 쾌적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수요층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태평로 아파트 가장 큰 특징은 시내하고 가깝답니다. 뭐 말 그대로 도심 핵심 입지와 접근성이 좋다는 게 시내에 가깝고 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게 들어선 아파트들이 다 전부 다 2020년 이후에 이제 준공된 아파트들이라서 신축 중에 신축이죠. 대구에서 지금 가장 신축이 많은 대단지는 단연코 태평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 가깝고 최고 신축이다. 쉽게 말해 그게 이제 태평로 아파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태평로가 아무래도 경부선 철도가 있다 보니까 경부선 철도 남쪽이 좀 더 시내 접근성이 좋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이제 6억대로 형성돼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반면 북측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좀 열악하다 보니 가격대가 한 5억대 형성돼 있다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입지적으로 시내 가까운 건 어차피 똑같고 주거 편의적인 신축의 어떤 최대 장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축 그리고 교통 입지 이런 부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최적의 어떤 지역이 아닌가 그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저는 항상 이게 막 와닿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의 가장 이제 그러면 태평로를 리딩하는 요즘 리딩 아파트 대장 이러면 좀 다르게 와닿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대장 아파트라고 밀고 싶습니다. 태평로의 대장 아파트 꼽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태평로 내에서 대장 아파트를 꼽는 것은 여러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부역대 신평초로 말씀드려볼게요. 부역대 신평초 네. 처음 듣는 말인데요. 이게 뭐 이게 앞글자 같은 그런 말인가요? 네네. 아, 네, 그렇군요.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운을 네.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아, 오늘 하나씩 떼볼까요? 네. 그러면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군요. 네. 그다음에 달성공원역의 초역세권, 역세권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다음에 오피스텔 포함 1150세대 대단지, 대단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4년 입주한 신축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수창공원을 품은 평지입니다. 평지도 중요한 그 여건이군요. 그다음에 수창초를 품은 초품화입니다. 그래서 부역대 신평초 많이들 쓰시는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이 가지고 있는 부역대 신평초를 입지적인 그 부분으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그다음에 신축, 그다음에 수창공원을 품은 평지, 그다음에 초품화, 수창초 초품화죠, 그죠? 그런 부분까지 있다. 또 그 외에 또 그 장점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게다가 네. 대구예술발전소라는 문화공간까지 뛰어난 입지적 강점을 가지거든요. 앞으로 원대역 신설이라는 호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박의 여지는 없겠죠. 아, 드디어 한번 만나네요. 반박의 여지 없는 대장을 만나게 되다니 참 반가울 따름인데요. 예, 이때까지 대장 얘기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대장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너는 제대로 보고는 사는 거냐 이렇게 예, 이런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니 예, 뭐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부분 지금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 이때까지 추세와 가격 실거래 현황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은 24년 입주 시기에 마피에서 빠르게 회복된 단지이고요. 25년 6월 현재 비과세 구간이 도래하지 않아 매물이 많지는 않은 상태로 최근 5월 거래된 금액은 중층이 6억 6,300만 원이었고요. 현재 호가는 6억 6천부터 7억 7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태평로 시축 단지들 중에서도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은 비교적 높은 시세를 형성하며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예, 저도 지금 이 지역 공부를 하면서 봤더니 이 지역을 리딩하고 있는 단지가 달성공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이제 달성파크 푸르지오, 줄여서 달푸라 그러더라고요. 달푸힐, 네. 달푸힐 이렇게 부르고 이제 우측은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이렇게 해서 그 양쪽이 가장 리딩하는 단지인데 저는 봤을 때 사실 일반적으로는 대단지가 대장 아파트의 품격을 가질 만한 요소가 갇혀 있고 둘 다 이게 초역세권이고 뭐 원대역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누릴 텐데 왜 힐스테이트 도원이 대장일까라는 부분을 좀 의아했었는데 역시나 초품화라는 부분을 진짜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새로 생길 원대역 역사 위치가 그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거래 부분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최소 한 2, 3천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걸 보고는 아 역시 초품화 교육은 진짜 무시 못한다. 특히나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가진 가정들이 이제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더욱더 이제 초품화 부분이 더 강하게 조망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조금 더 이제 화제 전환을 해서 그럼 앞으로 이제 아파트 2025년 아파트 부동산 시세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IMTV 소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구 아파트 지수상으로는 여전히 시장이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개별 단지를 보면 수성구 포함 입지가 좋은 곳은 저점 대비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 현장에서는 매물이 빠지다 보니 이미 호가를 높이는 매도자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전세의 경우는 매물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미 전세가 또한 회복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미분양 물량도 입지가 괜찮은 곳은
가격을 조율하면서 소진되는 게 눈에 보이고요. 준공 후 미분양이라도 주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점차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부동산 키워드는 양극화입니다. 얼죽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얼마 전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얼죽신 들어봤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면서요? 네네. 네. 공급 폭탄의 마피 시장에서의 선택지는 당연 신축이었습니다. 공급이 정리되며 마피는 회복되었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신축이 대체로 정리가 되면 준신축, 준구축으로 선택지는 달라지겠죠. 양극화를 이해했다면 평균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개별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 상품성, 브랜드에 따라 태평로와 같은 핵심 입지의 신축 아파트는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가치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외곽 지역이나 노후 단지는 상대적으로 조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공급 폭탄의 여파가 있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앞서 말씀드린 현장에서의 체감으로 정리해 본다면 2025년 대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점진적인 안정화와 실수요자들 중심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최근에 좀 회복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되고 있다. 양극화 뭐냐? 핵심 입지 신축. 특히 태평로가 이제 이런 지역이 되겠죠. 이런 아파트들은 많이 이제 오를 게 예상되는데 여전히 외곽 지역의 구축 아파트들 이런 데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태평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많이 각광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지금 그 집을 좀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이리저리 집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딱 이 부분 현장에서 체감하신다는 한 부분이 진짜 그 전세가 거의 없어요. 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면 특히나 최근에 대선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뭐 빨리 팔려고 급매로 내놓으신 분들이 그 급매의 가격에서 보통 이제 더 광고보다 더 낮은 가격에 이제 가격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광고 내놓은 가격을 해서 안 깎아준다거나 최소 아니면 광고를 올려버리거나 요 지금 그 짧은 상간에도 빠르게 변동이 있고 금리 인하한다는 그런 기대 심리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에 관한 관점이 좀 달라져서 그 기대 심리들이 더해져 가지고 굉장히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물살을 저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서 그냥 몇 마디 더 해봅니다. 네,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죠. 분위기가 최근에 좀 많이 바뀌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걸 체감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아파트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 뭐 사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태평로 부분에 아파트 투자하시거나 사실 때 뭐 좀 지휘해야 될 만한 사항이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 태평로 지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대구 도심 핵심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입지적 가치, 대부분의 단지가 신축 아파트라는 점, 원대역 신설 등 태평로 전역에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잠재적 호재까지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우수한 입지와 신축이라는 장점으로 높은 매매가일 수 있습니다. 태평로는 주상복합 형태가 대부분이라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주거 환경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단지별, 동별, 층별로 조망권과 일조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단지마다 입지와 상품성은 다릅니다. 개별 단지를 비교 분석하시고 실수요 관점에서 내 상황과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투자 시점을 결정하신다면 후회 없는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역대 신평초 기억하시고
접목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역대 신평초.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또 하나 배웠습니다. 하여튼 요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입지 선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태평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지금 그 주상복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아파트, 즉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는 소위 말하는 달프 말고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주상복합이다 보니 그 주상복합이 가지는 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잘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조망, 일조 이런 부분도 꼼꼼히 보셔야 되니까 실제 이제 임장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임장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IMTV. 아파트 임장로 IMTV를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태평로 어떠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평로의 어떤 전망, 그리고 태평로의 현재 대장 아파트, 앞으로의 어떤 투자 추천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신 IMTV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